좀 안에 들어요. 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 자를 가득 메워주신 120대 유튜브 대표님 여러분 그리고 내민 여러분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사회 오류를 넘어서 완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 날개를 거지처럼 알고 있는 이 정치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오늘 이 공청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사전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청회 토론하실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자는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대 유튜브 연합 및 자유통신사 설립을 하시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끊임없는
자유대한민국을 부르짖고 계시는 국민혁명의 자시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시는 정강훈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좌우로 보지 마시고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양수 신혜식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오세훈TV의 오성국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범규TV의 이범규 박사님, 이충건TV의 이충건 박사님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의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말씀부터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서 이제 드디어 세계 자랑스러운 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딱 문제가 정치 문화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LPGA 여자 선수를 쳤다 하면 무조건 1등. 또 축구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문화 하나가 이것이 제대로 이제 바로서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의 그 정치 문화는 주로 김영삼, 김대중 또 이런 분들 거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공천입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공천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바람에 오늘 같은 대한민국에 비참함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상대방 반대편의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학살했습니다. 학살. 반대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보복을 해서 또 친이계를 다 또 학살하고 그 결과 결국 대한민국은 이 모든 주도권이 싸우는 바람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태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 없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생명을 5년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양당에서 공천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또 한두 사람이 공천을 주도했다가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은 끝이 나겠다.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 말에 거짓말에 걸려들어서 국민의 절반이 지금 거짓에 걸려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가오는 1년 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이렇게 대충 감각을 느껴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공천권을 다시 행사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는 이 줄에 서는 사람들을 거의 간첩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이것은 저만의 우려가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아마 그것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김기현 대표가 또 하는 그 예상되는 행동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줄 세우기에 공천을 하려고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종북주의자들을 공천하고 또 자유우파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또 공천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연합이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공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정상적인 이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자유우파도 이 국민의힘 정당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자기 세력의 줄을 세우는 이런 공천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나서서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 완성인 이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발제를 김학성 교수님이 발제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일정 부분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쯤 나나요? 짧으면 줬어요. 교수는 좀 길게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2024년 총선은 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준자를 붙였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준자를 붙이는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그 정당의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당은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만 정당은 당원들만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직 후보들의 문제점은요,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를 말씀드릴 터인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는 과거를 제지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은요, 잘 알다시피 좋은 상품보다는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질 나쁜 상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금 없는 단체나 후보라든지 조직이 부족한 단체나 후보는 선택될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현행헌법 8조 2항을 보면요,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의 민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는 상향식 의사 형성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은 알다시피 정당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들만의 투표가 아니라 일부 국민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공직자들은 정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공직 후보자를 정당의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나 조직력 없는 국민은 따라서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소속 입 후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양당 구조 하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는요 허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직 후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천 방식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충족하게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당 지도자 중심의 공천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잠깐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를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한 거예요. 본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선거인데 여기에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정당 지도자들의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됩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죠. 국민에게 후보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민주성 또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해주는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인데 오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한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당 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일반 당원과 시민들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즉 1900년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예비선거가 도입된 과정은 우려가 똑같습니다. 과거 미국도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정당의 보수들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비선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과거에는 정당의 보수들이 결정했지만 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니까 대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비선거를 치러서 전체 대의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직 후보자 결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당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요 오픈형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만 대의원 선출에 관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발전하게 됐고 46개주 이상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자기가 선택한 정당의 프라이머리에만 즉 예비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또 지금도 당적과 무관하게 당일의 정당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비선거가 처음에는 환영을 받다가 중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왜 예비선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 잘 활용을 안 했는가 이런 겁니다. 첫째
정당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선거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또 비용 증가만큼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보자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방법보다는 정당의 리더십과 실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들어와서 다시 정착돼서 오늘의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1927년에 보면 흑인은 정당 프라이머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텍사스 주법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도 결세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 판례를 몇 개 더 준비를 해봤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 예비 선거의 유형인데요. 첫째가 코커스형과 프라이머리형이 있습니다. 코커스란 말은 그 정당의 당원들만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도 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단 말이죠.